네, 같이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케이스는 K가 0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죠. K가 0일 때에는 2의 0제곱은 1이죠. 그리고 T1은 그러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n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K에 0을 넣었을 땐 0 곱하기 2의 K제곱은 0이 되니까 K가 0일 땐 성립을 하죠. 다음으로 K가 0보다 클 때 먼저 K-1일 때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2의 K제곱일 때 그러니까 K가 이제 n이 K일 때를 보는 거죠. n이 K-1일 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n에 2의 K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K제곱을 2로 나누면 2의 K-1제곱이 되죠. 그리고 더하기 여기 n인데 n에 지금 2의 k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의 k제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t에 2의 k-1제곱을 넣은 건 요식이라는 걸 가정했어요. 그래서 요식을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k-1 곱하기 2의 k-1제곱 해서 결국 k 곱하기 2의 k제곱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명은 이 수학적으로 식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풀릴 겁니다. 그리고 요 식에서 2의 k제곱 대신에 n을 넣어주게 되면 이 식은 n의 n 로그 n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찾은 마지막 리커시브 솔루션의 콤플렉시티는 n 곱하기 로그 n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왔죠. n세제곱, n제곱, 그리고 n 로그 n 이런 식으로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들 3개를 구현했는데요. 이 세 알고리즘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하는 코드는 어, 지금 그냥 저렇게 짤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1이 나이브 솔루션이고요. 알고리즘 2가 패스터 솔루션, 그리고 알고리즘 3이 리커시브 솔루션입니다. n이 10일 때는 오히려 패스터 솔루션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n이 100일 때는 리커시브가 더 빨라진 걸 보여주죠. 이제 n이 1000으로 커지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리커시브 솔루션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시간이 격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보면 n이 10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리커시브 솔루션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이야기인데요. 펑션 이 함수 호출이 생각보다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그 시간 격차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알고리즘을 비교해 봤는데요. n세제곱과 n제곱 그리고 n로그 n은 확실하게 시간이 차이가 났습니다. n이 만약에 10의 6제곱이다 라고 하면 나이브 솔루션, 테스트 솔루션, 그리고 리커시브 솔루션은 더 격차가 커지는데요. 만약에 1GHz 프로세서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나이브 솔루션은 10년이 걸리고 패스트 솔루션은 8분밖에 안 걸리는데 리커시브 솔루션은 20ms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예시를 보면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n이 10일 때는 사실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리커시브 솔루션이 더 느립니다. 패스트 솔루션보다. 왜냐하면 펑션 호출이, 함수 호출이 오버헤드가 좀 있기 때문에 함수 하나만 불러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환경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설계한 프로그램이 계산량이 굉장히 인텐시브한 환경에서 쓸 것인가, 아니면 계산량이 인텐시브하지 않은 환경에서 쓸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패스터 솔루션이 n이 10 근처에 있을 때는 패스터 솔루션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컴퓨테이션 이피션시가 좋다고 그 알고리즘을 무조건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환경, 그리고 계산 자원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보드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큰 인풋이 없다고 할 때는 이런 리커시브 솔루션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질문은 이 리얼 월드 이그젠플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은, 그럼 n로그 n보다 더 잘할 수 있냐? 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n까지도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마 홈워크로 나갈 텐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heoretical analysis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oretical analysis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봤듯이 input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의 숫자를 셌습니다. for를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 변수를 정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들은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에서 컨스턴트 타임을 요구합니다. 소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장 빠른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이 A 시간만큼 걸리고 가장 느린 오퍼레이션이 B 시간만큼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PN의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전체 컴퓨테이션 타임은 B 곱하기 PN과 A 곱하기 PN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은 밸류를 하는 것, 함수를 부르는 것, 그리고 에리스메틱 오퍼레이션, 인덱싱, 뭐 여러 가지가 다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조그만 숫자들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가 않고 growth rate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인풋이 커짐에 따라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증가 비율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러닝렛이 인풋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커지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러닝 타임을 그로스 레이트가 실질적으로는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속도를 10배 빠르게 했다고 해 볼게요. 그때 타임 컴플렉시티가 n이면 10배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10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n제곱은 뭐 이런 시간이 걸리고 n세제곱은 이런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는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든 말든 걸리는 시간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growth rate가 중요한 거지 사소한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 O 노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빅 O 노테이션은 알고리즘을 위에서 바운딩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gx가 fx보다 크잖아요. x가 1보다 크면 그러면 우리는 f는 g의 bounded above family다 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fx는 gx의 big O 셋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fx보다 gx는 커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항상 이 gx가 fx보다 크다면 그냥 big O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2분의 n 제곱 플러스 n 요런 컴퓨테이션이 있었잖아요. 요건 그냥 간단하게 5n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룰은 여기서 이런 텀들을 다 없애고 가장 큰 텀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fx는 big O gx다 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보통 간단한 n제곱 n, n 로그 n 이런 식들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c가 있어서 n0가 1보다 클 때 n이 n0보다 클 때 c 곱하기 gn이 fn보다 항상 크면 fx는 big O gx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수학적인 정의이고요. 빅 오메가 노테이션도 있습니다. 빅 오메가 노테이션은 그로스 레이트를 아래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gx가 f보다 크면 OG F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메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겁니다. bounded below family인데 여기서 보면 x가 1보다 클 때 0.5 곱하기 gx는 항상 f'x보다 작아요. f'x는 오메가 gx라고 합니다. f'x가 gx보다 작은 경우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n이 어떤 n0보다 클 때 상수 c 곱하기 fgn이 fn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fx는 빅 오메가 gx라고 표현합니다. 빅 세타 노테이션은 f가 OGX이면서 오메가 GX이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성립하면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타는 위아래 똑같은 함수로 정의가 된다면 비슷한 그로스 레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빅세타가 되려면 F는 5기도 하면서 오메가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쉽게 쓰기 위해서는 보통은 빅 5만 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조그만 텀들 다 없애고 상수 텀 다 없애면 빅 O 노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그만 텀들 없애고 상수 텀 없애고 n 세제곱만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왜 조그만 텀들은 생각을 안 하느냐?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텀인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n 같은 경우에는 n 스퀘어가 여기에 보이지가 않겠죠, 아예. 그래서 무시해버리고요. 6제곱은 뭐 7제곱에서 7제곱은 12제곱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스케일의 숫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1000이 곱해진 다음에 더하기 n제곱이라 하더라도 이 텀은 무시하는 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 O 노테이션이나 세이타 노테이션, 오메가 노테이션들은 전부 다 가장 큰 것들만 봐도 괜찮다라는 걸 사실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마지막 PPP 엑서사이즈는 요 4개의 함수의 비고 노테이션, 비고 컴플렉시티를 순서대로 소팅하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